4월 20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기식, 드루킹, 남북 정상회담, 세상이 굉장하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약간의 중심만 놓치게 되면 시류에 흔들려서 세상사를 판단하는 시각이 흐려지기 쉬울 때입니다. 어제 저한테 드루킹이 사채업자한테 100억을 빌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출처가 어디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항상 당장 써먹기 좋은 성동이 먹혀들지만은 이런 사건을 제대로 파헤쳐서 이 사건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드러내게 하려면 그런 선동이나 선전에 휩쓸리지 않고요. 아주 냉정한 시각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국민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냉정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국민의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김기식 같이 거의 위선의 극에 달하는 그야말로 도둑고양이 중에서도 아주 두목급인 사람을 금융감독을 시키는데 그런 자리에 앉혔다. 금융의 검찰총장 자리에 앉혔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작은 일을 할 때 다 빼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금덩어리를 이렇게 안겨주면 그 사람이 금덩어리를 잘 지키겠습니까? 들고 가버리겠습니까? 그런데 김기식이 보여준 정말로 위선적인 이중성의 저런 이중성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은 도덕의 한마디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양 남들에게 다 칼을 휘두르면서 스스로는 그 칼을 휘둘려서 뒤로 챙기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금융개혁의 적임자, 깐깐한 원칙주의자, 아니 잘 안 내는 사람한테 깐깐한 한마디로 받으면 봐주는 원칙을 가진 사람이겠죠. 자, 저런 사람이 금감원장 자리에 앉힐 수 있다라는 정권의 후한무치함도 대단하거니와 그걸 비호한다고 2주간을 끌다가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맡겨서 주저앉히는 행태도 치졸하고 그런 자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위법사항이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말한다라는 자체가요. 대통령은 상식과 보편적인 양심이 없습니까? 저는 청와대에 문재인 이하, 임종석, 조국 전부 도덕성이 마비됐다고 봅니다. 장하성은 그렇게 오래 같이 일하던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드셨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정권은 정말 이중성과 위선의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쓰는 거지 저들 스스로 그 적폐청산의 칼날에 우리는 정말 무사할까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천년만년 헤쳐먹으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이 아니라 위법으로 가고 있죠. 지금 김기식에게 나온 것은 위법이지요. 자, 드루킹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정권이 한마디로 지난 2012년 박근혜 당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의혹 응원하면서 선거 전부터 아주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1년을 내내 국정원 선거 개입 가지고 처벌하니 많이 당선 자격이 있니 없니 시끄럽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박정권이 무너진 이후에 그 분풀이를 하는 양 국정원 기무사 등에 의한 여론 조작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나중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2012년에 민주당은 당내에 정예 70명을 모아서 댓글 조작을 하는 일종의 SNS 대책팀을 꾸렸다가 적발이 되어 그 관련자가 처벌되었지만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몸을 던진 사람은 봐준다라는 게 이 정권의 원칙인데요. 우리가 한 일은 잘못이 아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돈을 뜯든 불법을 하든 불법 선거 조직을 운영하든 그것은 정의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할 수 없는, 한마디로 이 정당 방위적 행동이다는 이런 희한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패거리예요. 자, 이들이 김경수의 기자회견에서 희한한 소리를 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것을 국정원의 기무사의 댓글 공작과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벌써 자신이 드루킹에게 기사 주소를 찍어준 게 10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10건만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공무원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 것은 문제고 자신들을 맹신하는 빠돌이들을 조직화하고 동원해서 상대 후보에게 음해하고 공작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기사를 왜곡시키면서 상대 후보들을 다 잡아뜨리면서 하나씩 대통령이 된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까? 그건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6개월 지났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다라는 겁니까? 선거법 위반을 노골적으로 자행해서 상대 후보를 제거하고 당선되었는데 6개월이 지나서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까? 연쇄살인범이 수백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공소시효가 끝난 다음 날 내가 수백 명을 죽였는데 공소시효 끝났으니 나한테 문제 삼지 마라, 이런 것과 뭐가 다른 겁니까?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형식적인 법의 틀에 입각을 해서 공소시효만 빠져나갔으니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자, 저는 이 정권이요, 드루킹 사건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의민주주의에서 필수적인 선거, 그것도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에 의해 여론이 조작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론을 조작하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둘째, 문 정권 집권 1년 동안에도 여론 조작에 의해서 정권 지지율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런 과장된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런 민주주의 파괴 행위, 이 적발과 처벌에 대해 검찰, 경찰, 선관위, 청와대 등 감시 처벌을 담당한 국가 권력기구들이 지극히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의혹에 찬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문 대통령이 찬양한 직접 민주주의가 이번에 드루킹의 적발로 그 부정적인 폐해가 얼마나 대의민주주의의 그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으로도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로 위장을 한, 한마디로 이 정치에 환장한 패거리들을 동원한 일종의 파쇼적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파쇼라고 제가 심하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잘못을 해놓고도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의 모습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뭘 잘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무슨 디도스 공격이니 이런 일들이 선거 전후에서 한국당 쪽에 일어났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당에서 나서서 후한무무치한 모습을 보인 적은 없습니다. 당이 당황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한마디로 철저하게 조사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움츠리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는데요. 이 정권은 청와대나 여당이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의 사이코패스적인 수준의 파시즘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파시즘의 기본적인 특징은 옳고 그르고를 분별할 능력이 없고요. 도덕과 양심이 마비되고 자신이 가진 신념과 가치 체계를 맹신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더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 파시즘이 되게 돼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스스로 취임사에서 과정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기회균등과 공정한 경쟁으로 결과적 정의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했습니까? 다른 후보들과 기회를 균등하게 가졌습니까? 자기만 비밀 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남들을 엄해했고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여론 조작을 했다면 그것이 공정한 경쟁이나 기회균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드루킹 사건은요. 문재인 정권의 당선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저거요. 검찰과 경찰이 보인 아주 해괴한 행태로 이미 청부 하명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못하겠다, 청문회 못하겠다, 배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겠다. 그래서 눈꽃만한 양심이라도 있어서 불출마하겠다라는 김경수를 끌어내서 출마라고 내밀었습니다. 정권이 이쯤 되면 이거는요. 우리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문구로 소리들 같은 수준이 정권의 수준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권 초반에 문구로소리니 달빛 기사단이니 두고 설쳐대더니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댓글로 흥한 자 댓글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정권은요. 드루킹으로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저 아무리 정당성을 주장하더라도 저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법, 변호사인 문재인 그렇게 좋아하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도록 방어백을 해체하면 곧바로 다 잡혀 기어 들어가고 최종 배우가 누구인지 저한테 수사를 맡겨서 방해만 안 한다면 저는 일주일 안에 잡아내겠습니다.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 남북 정상회담요? 그래, 비핵화는 언제 어떻게 어디서 끝내버릴지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종전선언부터 하고 나오겠다. 더 나아가서 평화협정까지 밀어붙이겠다. 그래서 평화체제를 곧바로 3자, 4자회담을 남북,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해서 끝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평화협정 하느니 차라리 비핵화하지 말아 했습니다. 이 말은 평화협정이 안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자, 김정은이는 절대 비핵화 안 합니다. 비핵화를 할 리가 없으니 평화협정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영국이 2차 대전 때 처칠이 등장하던 1940년 5월 13일 무렵에 영국의 대부분의 상류층들은 독일과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독일과의 평화회담을 통해서 항복을 하고, 사실상 항복을 하고 명분은 평화회담이고, 그래서 프랑스나 네덜란드, 폴란드 같은 나라보다는 좀 더 좋은 지위에서 그냥 손들고 말아버리자라는 것이 내세였습니다. 그런데 챔벌린이 독일한테 끌려다니다가 결국 독일이 폴란드도 먹어버리고 네덜란드, 벨기에까지 침공하고 이렇게 되니까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그만둔 다음에 그들은 무능하다고 판단한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처칠을 총리로 앉혀놓고 곧바로 처칠을 흔들어서 처칠 손으로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중재 아래 히틀러와 협상을 하려고 했고, 한때 영국 왕도 흔들려서 그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세상이 거의 다 상류층들이 독일에 사실상 항복을 하자라고 할 때 처칠은 길거리로 나가서 대중들을 만나면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 확신을 그들에게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굳혔습니다. 그래서 처칠과 거의 몇이 안 되는 극소수의 영국 상류층 리더들이 끝까지 투쟁하자라고 하면서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버텨내어서 결국 독일을 패배시키면서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대세로 굳어졌습니다. 그때 만약에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지배했더라면 오늘날 민주주의의 역사는 좀 더 이상하게 변질되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도 이상합니다. 이게 북한을 편드는 건지, 북한 편에 서서 기획사 역할을 하는지, 컨설팅을 해주는지, 북한과 중국과 짜고 미국을 갖다가 속여 먹고 있는 것인지 정말로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관한 내용을 김정은에게 샅샅이 묻는 내용이 추가돼야 될 건데, 그 비핵화에 대한 내용은 애매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무슨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하게 따지면 깨질 수 있으니까 깨지 말고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밀어붙이자 하면서, 평화체제는 김정은을 만나서 당장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돌입선언을 해서 3자 4자회담을 거쳐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비핵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핵화가 완성되기 전에는 평화 체제니 종전선언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북한하고 붙어먹겠다면 너네들은 동맹을 배신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하고 미국의 뒷다리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잡고 늘어져서 동맹의 대의를 갖다가 위반하고 있다고 트럼프의 맥살을 잡아야 될 사람이 지금 거꾸로 됐어요. 미국에서 CVID 그리고 조기 비핵화 북인권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CVID를 한국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지도부가 정신이 나갔거나 한마디로 좀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에 붙어 먹었거나 그게 아니면 해석을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분노해서 다키스타워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처칠이 어느 날 하도 머리가 아파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타봤어.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총리가 지하철을 탔네. 전쟁 국면에. 그 처칠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싸워야 된다고 전부 이야기하죠. 서민들이요. 그 사람들 나라의 덕을 별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항복은 절대 안 된다. 싸워야 된다. 그래서 처칠이 신념을 갖고 다시 올라와서 의회에 가서 연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육지에서도 싸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는 국민들이요.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도 별로 없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저런 협상을 통해서 마치 남북 간에 그리고 한반도에 평화가 구축되고 우리는 핵이 없는 세상에서 전쟁도 없이 북한과 한민족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역사상요. 위대한 악이 거대한 악이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배량 맞듯이 어느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진정하게 평화의 길로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3대에 걸쳐서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독재를 한 저 정권이요. 그냥 독재를만 했습니까? 우리가 중세시대에나 볼 잔혹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탄압하고 심지어 자기 피부치들조차도 그렇게 죽여버리는 한마디로 500년 전에 벌어졌던 일들을 자행하는 저 정권에서 지금 3대에 걸친 수건으로 개발한 핵과 ICBM을 없애고 평화의 길로 들어선다라는 것을 선택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김정은이 미친 겁니다. 왜?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없애고 ICBM을 없애고 북한의 지도부한테 김정은이 주요 회의를 소집했대요. 그래서 지도부한테 내가 오늘부터 제대로 사람답게 살겠다. 핵이고 ICBM이고 필요 없다. 너네들은 입 닥치고 내 행보를 따라라. 이렇게 하면요. 전부 뭐라 하겠습니까? 저게 미쳤구만. 이렇게 할 겁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러면서 북한을 개방하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하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어떻게 돼요? 차우세스쿠나 가다피나 후세인처럼 죽어버립니다. 체제 보장을 위해서 한 비핵화가 김정은의 왕자리를 보장하지 않는 결과로 끝나버릴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런 길을 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길을 택할 사람이 뭘라고 핵을 개발해요? 핵을 개발 안 해도 김정은이 핵 없이도 만약에 제대로 된 길을 가겠다면 미국에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모든 걸 끝내자. 그만하고 싶다. 더불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꼭 핵이 있어서야 협상이 되었다고 봅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 북한이 비핵화가 되고 한반도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는 부분은요. 이건 신념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아까 불의의 문제예요. 신념과 가치가 있다면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지도층들이 이런 확신이 부족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자신의 어떤 잘못된 가치에 의해서 붙어먹고 국민들은 그래도 이런 데 중심을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이 나라가 지금 제가 볼 때 싹수가 노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국민들 다수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사회좀 상류층들과 이렇게 골프를 치러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 어떤 문정권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고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신을 갖다가 마치 또라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그럽디다. 그 사람들이 재산에 데미지가 입게 되면 제일 먼저 계급품을 품고 정권을 타도해야 된다고 나설 사람들일 거다. 정말 썩어도 그렇게 썩었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다 썩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건강한 서민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가 사회에 나름대로 불만을 품고 그 불만을 품고 정치적으로 그걸 반영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국가 안보라는 말도 듣기 싫어합니다. 이거는 뭔가 색깔이 있는 말이야. 그래 좋습니다. 그런 비비 꼬이고 잘못된 편견과 콤플렉스로 뭉쳐서 이 나라를 아래부터 위에서 다 힘을 모아서 한번 망하게 해보자. 결국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자는 건데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망한 뒤에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미국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월남 봐라. 저게 우리가 월남에서 지듯이 쫓겨나와 버렸지만은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식당에서도 창녀촌에서도 미국 대사관 앞에서도 사이공 도심에서도 온 사방에서 베트콩이 튀어나와서 도저히 비하가 식별이 안 돼서 전쟁이 불가능해서 우리 손들고 나왔다. 그런데 한번 봐봐라. 저것들 전쟁 끝나고 한 20년 만에 우리한테 손 내밀면서 지금은 우리 우방처럼 되어가지고 있지 않느냐, 베트남이. 저 베트남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전쟁을 해서 무슨 제국주의 침략을 해서 어떻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기지를 제공하고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죠. 자,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 저거 그냥 평화체제고 나발이고 대가 서서히 김정은이한테 넘어가 봐라. 저것들 2년도 안 돼서 우리하고 또 잘해보자고 손 내밀 거다. 우리 그때 가서 수습을 하면 되지. 저런 국가에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주에 벌어지고 있는 저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들, 제주 강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짓거리들. 그래, 세월호는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당신들은 천안함은 안타깝지가 않고 강정이나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볼 때 망하고 난 뒤에 나중에 왜 망했는지 후회할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요, 연말까지 남아있는 한 7개월, 이 한 7개월에요, 7, 8개월에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자, 나중에 두고 자손만대로 후회할 일 없으려면요,
알아서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저도 말하기에 지겹습니다, 이제.